지금부터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세션 8 기본소득 운동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전망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군산대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문학 평론을 하고 있는 유보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있지? 저도 제가 여기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뭐 가서 공부하고 얘기 좀 해봐야지 이러지 말자 결심했는데 어느 날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봤더니 제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 자리에 서게 되어버렸습니다. 빠질 방법이 없을까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혈압약도 한 이틀 건너뛰어봤고요. 차도 좀 세게 몰아봤고 운동도 과격하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올해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지 10년 됐다고 합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제 말투가 좀 어색한 건 제가 10년의 역사를 같이 하지 못한 애매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변했다고들 얘기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기본소득이란 말은 유쾌한 농상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아주 큰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전체를 바꿀,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꿀 가장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내년 총선이 되면 아마 이 기본소득이 정치판을 흔들 큰 정책적 과제로 논의될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10년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은 꽤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 마지막 세션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큰 일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효상 선생님입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상임이사이십니다. 큰 박수로. 예, 방금 소개받은 안효상입니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사는 게 그냥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라서요. 엊그제 그 용해인 중앙 썬데이가 용해인 대표 그 인터뷰를 크게 다루는데 특히 눈에 확 띄는 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확 띄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물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닐 수 있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좌이기도 하고 우이기도 하고 뭐 중도이기도 하고 또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른바 객관적 역사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일종의 참여 관찰자로서 행위하고 보고 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어쨌든 정리한 거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금민 선생님이 왜 모험이라고 했냐, 도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랬을 때 모험은 어쨌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세대, 물론 이 특정한 세대로 확장하면 역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른바 어떤 진보에 대한 믿음 혹은 역사에서의 궁계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을 쓰면 패배하긴 했지만 굴복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어쨌든 찾아가는 일정의 과정으로서 모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기본소득 얘기할 때 질문, 예를 들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가끔 인터뷰할 때 기본소득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대답은 다 아시잖아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데는 최소한 없고 알래스카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방어적, 수세적 이런 식의 답변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 생각해 보면 아까 앞 세션에서도 그래서 기본소득이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구상과 설계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거꾸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모험을 하고 있다. 이게 갑자기 예를 들면 아까도 나온 뭐 사회수장형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범주형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한국에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뭔가 실현의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뭐 다 이런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쨌든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의 모험이기도 하고 기본소득 자체가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이 실험장을 통과하면서 뭔가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물론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어쨌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룹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 도입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도입됐는가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네트워크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자랑과 자기 비판 뭐 두 가지가 섞여 있겠죠. 그다음에 약간의 전망은 원래 이게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한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일종의 숙제를 내드리는 거죠.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서술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참여 관찰인데 그래서 앞부분을 제가 강조한 거는 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상태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아까 말한 뭐 표현대로 하자면 뭐 패배하긴 했으나 굴복하지 않은 거라고 말하든 그래도 뭐가 있지 않겠느냐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뭔가 탐색한 그래서 그 시기에 있던 일종의 심성 혹은 뭐 에피스테메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강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두 번째는 어쨌든 한국 네트워크의 뭐 역할과 활동에 관해서는 아주 간략한 연대기 방식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평가와 쟁점을 제기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시기 구분은 딱딱 떨어지진 않는데요. 뒤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모습으로 오게 된 건 어쨌든 2014년부터라고 어쨌든 알고 있고 이것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이니까 네트워크가 회원 조직으로 바뀌고 어느 정도 꼴을 갖추면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앞은 올해가 10년이니까 2009년부터 이제 13년까지의 흐름이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죠. 그럼 그 앞이 뭐냐? 이 전사를 도대체 어디까지 잡을 거냐? 인데 그거는 아까 제가 이제 참여 관찰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87년 체제 혹은 뭐 97년 체제라고 말하는 어떤 우리들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평가하고 어떤 것을 발견한 이 뭐 배경으로서는 뭐 87년 체제, 97년 체제 뭐 이렇게까지만 잡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어쨌든 87년 체제의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뭐 민주화라고 말하는. 근데 그거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87년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97년 체제가 일종의 뭐 틈이 있다, 끼어들었다라고 보고요. 87년 체제 성립은 어쨌든 저는 두 가지 과제를 이른바 진보 혹은 좌파 세력에게 두 가지 과제를 부여했는데 하나는 87년 체제를 완성하는 것.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완성 혹은 이제 어떤 학자 말처럼 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뭐 이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자기도 하나의 행위자 혹은 하나의 세력으로 어쨌든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과제에 놓여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른바 뭐 한 89년에서 91년 경이죠. 이른바 역사체제 붕괴라는 게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 3조 호황이라고 하는 너무 오래된 기억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6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제 기억에는 $3,600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치학 쪽에서는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뭐 3,000달러가 넘으면 뭐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뭐 커지고 뭐 이런 논의도 잠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 GDP가 이제 10배 이상 늘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흔히 말하는 뭐 중진자본주의 혹은 그 이후에 많이 쓰인 말은 이제 선진자본주의의 문턱, 뭐 이런 변화 속에서 앞에 말한 이중의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이 속에서 어쨌든 이념과 전략이라는 면에서 기존 좌파와 진보운동 세력의 분류를 제 마음대로 딱지를 붙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딱지를 붙였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큰 변화를 겪고 난 이후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서구에서도 6.8 이후에 다양한 어쨌든 뭐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뭐 비슷한, 이런 거 여전히 뭐 혁명적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자기 인식에 관한 문제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뭐 노동자주의 아니냐, 혹은 뭐 자율주의, 뭐 포스트 구조주의, 혹은 뭐 사회민주주의, 혹은 뭐 민족공산주의라든지, 혹은 뭐 자유주의 좌파, 뭐 다양한 어떤 세력들로의 분화가 뭐 99년부터 92년 정도죠. 이른바 YS 체제 성립부터 김대중 정부의 수립까지 쭉 어쨌든 있어온 흐름이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은 어쨌든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 자체도 이른바 근대성에 포획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뭐 더 나아가서 문명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생태주의적인 흐름이 어쨌든 또 형성돼 왔었고요. 그런데 주도권, 아까 그 주요 정당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흐름을 보면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계열과 뭐 지금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뭐 민족공산주의 계열이라고 말하는, 뭐 거기에 이들이 어쨌든 자유주의 좌파와 함께 복지국가의 제도화, 그다음에 사회적 배치 어쨌든 정렬, 뭐 이런 것으로 나아간 게 지난 세기 말쯤인 거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민주노총의 합법화 에서 시작해서 복지국가의 몇몇 요소들까지가 96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어쨌든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87년 체제가 그런 쭉 갔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97년 이른바 IMF 외환 위기에서 성립한 이른바 97년 체제 성립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어쨌든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이중적 효과를 낳는데,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의 몇 가지 제도적 요소들을 어쨌든 확보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도들을 더 심화 혹은 확대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사회적인 배치, 세력들의 정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뒷받침하는 사회적 배치 자체는 어쨌든 흩어지기 시작한 속에서 저런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은 어쨌든 현실적 유토피아로서의 사회체제의 진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이지, 또 다른 한편은 97년 체제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된 지형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어쨌든 던져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까지가 어쨌든 뭐 전사에 관한 거고, 어쨌든 기본소득과의 만남은 개간 기본소득 이후에 실린 좌담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 건데, 그 앞서 뭐 잠깐 말씀드리면 뭐 보통 어쨌든 86년 뭐 유럽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기본소득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하고, 물론 영국 사람들은 84년에 기본소득 연구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뭐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어쨌든 이른바 뭐 70년대 막수주의 위기, 그다음에 아직 사회주의가 망하진 않았지만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의 경화라고 말하는 현상,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위기, 뭐 산업문명의 생태 한계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을 비판으로 해서 뭐 페미니즘, 서구 막수주의, 이건 뭐 거기에 같이 출연한 인물들 맥락인데, 뭐 비판 이론이라든지 분석 막수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토피아 사회주의, 뭐 생태주의, 급진민주주의 흐름,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어쨌든 86년에 모였고, 뭐 좀 아시는 분들은 각각의 경향이 누구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관료주의를 약화시키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또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게 한편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 문명의 생태적 한계에 대한 인식, 또 한편으로는 노동 계급의 종말에 관한 당시로 지금 돌이켜 보면 뭐 조숙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어울리면서 유럽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왔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문헌을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죠. 2000년 초반에 잠깐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에피소드로 끝났고, 대략 보면 2006년에서 11년 사이에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보고서 출판 뭐 사회당 대선 후보에 여기 계시네요. 공약으로 한국에서도 어쨌든 기본소득에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녹색평론은 2009년부터 어쨌든 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역화폐, 지역경제, 그다음에 사회신용론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쨌든 기존 좌파 이론과 실천을 혁신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강남 앞에는 강남 선생님 염두에 두고 한 얘기죠. 뭐 정보자본주의에서 가치론의 변형이라든지 당시 맥락에서, 그다음에 현실에서 유토피아의 계기를 차지하는 연기금 사회주의론. 예를 들면 여기 안 계시면 어쨌든 광란 선생님이 어쨌든 초기에 연구하신 것들이 있고, 뭐 자유주의적 공산주의, 뭐 정치적 현실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초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뭐 전통적인 좌파적 관점에서의 재원 마련.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지만 초기에는 막 누진세는 이거는 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되었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의 정당성화는 뭐 정치적 논구, 그 다음에 미래사회와 기본소득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초기에 뭐 이론적인 연구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을 보면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환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쓴 거고요. 2009년 5월에 저는 이걸 이제 소규모 연구 서클이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뭐 서클이란 말이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집단이라고 해도 좋고 그룹이라고 해도 좋고, 그리고 2010년 1월에 서울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어쨌든 있어서 안팎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을 어쨌든 모으는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 7월에는 당시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던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비엔대회가 상파울루에서 열려서 뭐 참가해서 어쨌든 승인을 받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 1월에는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가 어쨌든 성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사실은 뭐 다 아시는 것인데요.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공부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그것을 교류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 다양한 곳으로 기본소득 의제가 흐르게 하는 말 그대로 공식적, 비공식적, 물론 어느 게 더 중요했는지는 나중에 잘 봐야 되는데, 공식적인 게 중요했는지 비공식적인 게 중요했는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출판 학술대회, 교육, 뭐 회원 조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14년부터 회원 조직으로 전환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 네트워크의 어쨌든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쓸 말이 없어서 간헐이라고, 간헐 온천인 것처럼 뭐 이렇게 흘러갔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어쨌든 흐름으로 보면 성남 청년 배당이라는 게 어쨌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비엔대가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 10주년 기념식 때 영상이 있는데, 그때 사진을 다시 쭉 보니까 큰일을 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싶긴 한데, 그래서 2016년 비엔대회가 있었고, 뭐 2016년 총선, 그다음에 2017년 대선과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어쨌든 흐름이 잠깐 있었던 것을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그 주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아직 거기에 좀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논의가 지금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제도의 변형과 확대 속에서 기본소득을 찾는다든지, 기본소득 금액을 뭐 낮은 액수로부터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어쨌든 저 시기에 이제 둘러싼 내용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8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실시되면서 어쨌든 경기도는 우리는 실험하지 않고 시행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센 말을 스스로 무시하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약간 조마조마. 왜냐면 그 비엔 쪽하고 무슨 얘기할 때 저는 꼭 경기 청년 기본소득을 일종의 파일럿이다라고 꼭 설명해 주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확산되는데 어쨌든 물꼬를 튼 거는 이제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어저께 우리가 많이 다룬 주제죠. 이른바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게 한편에 있고 또는 한편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뭐 이 양방향의 어쨌든 사이에 기본소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오늘날 모습이고요. 분기점 뭐 뒷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이렇게 써야 뒤에 비판을 해도 좀 면피가 될 것 같아요. 뭐 상당한 역할을 해왔겠죠. 뭐냐면 어쨌든 대표적인 기본소득 연구자 사회운동과 정책 흐름 등을 모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의 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받아들이고 네트워크를 성립시키고 그렇게 것으로 뭔가 모아낸 어떤 흐름들의 힘인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뭐 기본소득 둘러싼 실천적 이론적 논의를 형성하고 조사했다. 그 다음에 청년배당, 농민 기본소득 등 구체적인 정책 입안과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뭐 여기 각자 직접적으로 기여하신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기여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 이건 좀 약간 좀 부끄러웠지만 했기 때문에 이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의 기본소득 의존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그 다음에 또한 규모는 작지만 전국적 차원의 조직망을 형성함으로써 이론과 담론 주도 집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사회운동의 어떤 틀을 만들어 봤다.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고요. 나쁜 이야기 이제부터 나오는데, 하지만 상황이 이러면서 어쨌든 급하게 바뀌고 있는 것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나 옆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렇게 뭐 감수성에 따라 좀씩 다르지만 어쨌든 느끼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어쨌든 배치, 뭐 이게 한편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이틀 내에 네트워크 기본소득이 실현될 게 아니라면 조직 내적으로도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틀을 제공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가 제 문제의식입니다. 뭐 전망은 앞에는 뭐 어저께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제가 하는 건 너무 반복일 것 같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기본소득이 먼저냐, 지구 망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또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는 아니죠. 예를 들면 기후변화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월말이 걱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the end of world냐, the end of month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걸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앞에 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그냥 약간의 말씀이고, 어쨌든 나름의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물론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어쨌든 관점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국제 기본소득 운동 내에도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무엇보다 기본소득을 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때 정의는 뭐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는 고전적 의미. 그런데 기후위기는 이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적 토대 자체를 허물고 있고, 정의 실현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하고, 이는 체제 전반에 어쨌든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어쨌든 이를 드러내는 이름 짓기가 필요한데, 어저께 나온 것으로는 이른바 예를 들면 뭐 녹색 뉴딜 뭐 이런 식의 어쨌든 계획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기본소득은 그런 포괄적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기본소득은 그런 포괄적 계획이 어쨌든 매우 중요한 일부일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과 결합해서 더 뭐 이른바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소득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더 이상 어쨌든 주변적 의제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냥 어저께 조희연 교육감 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사상의 장터에서 경쟁하는 거죠. 현재 일정하게는. 이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서로 다른 근거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거나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그 이름으로 말하는 어떤 사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성 뭐 등등등 해서 시급하게 소득의 사회적 이전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또 구축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한 게 어쨌든 아까 요 앞에 세션에서도 질문하고 대답했던 것 중에 포괄적인 기본소득 제도가 단번에 실시되기 어렵다는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대체로 그런 인식이 많은데 그래서 사회 여러 부분의 소득 보장을 기본소득의 이름으로 포획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실시와 확대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 이거 실제로 뭐 그런 흐름이 있죠 현재. 물론 이걸 위해서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기존의 정책과 이것을 조정하고 뭐 만들어내는 그래서 정책 개발 역량의 확대 정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이것도 어쨌든 어마어마한 수공업이 들어가는 이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은 모두의 요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누구의 요구도 아닌 의제. 이게 굉장히 이 기본소득이 좀 이 정치에서 난감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게 요구에서 시작한다고 볼 때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가 사회 각 부문에서 기본소득을 최소한 두 번째, 세 번째 요구로 자리 잡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시도들이 있어 왔고 원래 기본소득 운동의 조직 명칭을 네트워크로 삼은 것도 사실 이런 것과 연관이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노동자 예를 들면 고용의 안정성을 이 시기에 첫 번째 의제로 내건다 하더라도 뭐 두 번째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있어 왔는데 근데 이 시도가 여전히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진 않는데요. 각 부분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요구라는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적 움직임의 기반이 기본소득 자체로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 회원 조직으로의 전환과 지역 네트워크의 건설은 이런 난점을 좀 타개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사람들에게서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차적 요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충분히 구현됐다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이렇게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발전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긴급성에 생각할 때 내적인 어쨌든 힘과 정렬이 충분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현실은 어쨌든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자기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회원조직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라는 게 뭐 있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소득 자체를 어쨌든 독자적인 요구로 내세운 대중조직으로 갈 거냐 아니 뭐 그런 식의 방향으로 하냐 아니면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뭐 정책과 뭐 등등등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보급부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의 더 강조점을 줄 것이냐 뭐 이런 어쨌든 뭐 갈림길은 아닌데요. 갈림길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어쨌든 상황의 긴급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쨌든 어떤 것을 중점에 둘 것이냐 그 중점에 두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재정돈할 것인가 뭐 이런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